그래서 앞에 있던 표를 내가 여기에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 저게 L이구나. 그 정보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저 테이블을 여기서 다시 갖고 온 거 보면 단순 지지니까, 그리고 일방향 슬래브니까 여러분들은 20분의 L이라는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표로부터 슬래브 두께를 가정하면 H 미니멈은 20분의 L을 쓰게 되고 20분의 L 어디서 왔어요? 최소 두께 H는 단순 지지일 경우에 일방향 슬래브일 경우에 20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분의 L의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 4m, 4000mm니까 20분의 L, 200mm의 H 미니멈이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는 200mm 슬래브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슬래브의,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한 100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도 만족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00mm로 가정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극한 모멘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린 자종을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종을 여기서 구하겠죠. 즉, 폭 1m에 대해서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므로 각 하중에 따른 폭 1m에 대해 작용하는 극한 모멘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자중,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하중계수를 곱해서 구한 후에 계수하중을 구하면 되죠. 고정하중, 우리는 1m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0m 곱하기 두께 0.2m, 200mm였잖아, 그지? 그리고 단위 중량 24를 곱하니까 고정하중은 4,008kNm/m가 되게 되고요. 활하중은 1.0 곱하기 앞에 10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10kNm/m가 되고 우리는 고정하중에 대해서 하중계수 1.2 기억나죠? 어, 활하중에 대해서 하중계수 1.6을 곱하게 되면 WU는 21.76이라고 하는 kNm가 나오게 됩니다. 중앙경관에서의 극한 모멘트, 즉 중앙경관에서의 모멘트 계수값과 마찬가지죠. 8분의 WL 제곱. 기억나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단순 지지보의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는 우리는 8분의 WL 제곱, 이런 모멘트 계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U는 8분의 WL 제곱 이 공식에 계산을 하면 43.52kNm라고 하는 모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단순 지지부에서는 위의 방법대로 모멘트 선도에 의한 중앙경관의 극한 모멘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8분의 WL 제곱, 이것도 일종의 모멘트 계수예요. 그렇지만 연속보라든지 일방향 슬래브, 연속 일방향 슬래브라든지 이런 모멘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멘트 계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8분의 WL 제곱 같이 우리의 설계에 해석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근사적인 모멘트 계수가 많이 활용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랑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텝 1에서는 슬래브 두께를 가정했죠. 스텝 2에서는 이제 모멘트를 결정하게 되고, 스텝 3에서는 유효 깊이를 추정하게 됩니다. 보통 슬래브의 최소 피복 두께는, 보에 대해서의 최소 피복 두께는 설계 기준에 의해서 얼마였었죠? 여러분 기억나죠? 맞아요. 40mm였어요. 그런데 슬래브는 최소 피복 두께가 설계 기준에 의해서 20mm입니다. 슬래브의 설계 기준에 의한 최소 피복 두께는 보의 반이구나, 20mm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기억을 하고 좋고요. 경험적으로 우리 슬래브에 들어가는 철근은 D19, D16, D13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하중의 정도라든지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해봤던 그런 노하우를 토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한 경험적으로 19mm짜리 철근 정도를 배근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전체적인 유효 깊이는 전체적인 200mm에서 피복 두께 20을 빼고 그 다음에 철근의 지름의 반, 그래서 2분의 19.2를 빼게 되면 유효 깊이 T는 170.5mm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예,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단순보의 해석과 단순보의 설계에 필요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다음에 철근 요구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 폭당의 철근량을 구하면 철근 모멘트는 힘 곱하기 8길이잖아요. 앞에 F 곱하기 ASFY는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인장력 힘,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는 D 마이너스 저거는 8길이가 되게 되고, 저거 많이 본 거죠? 어디서? 우리가 단철근 뭐의 해석과 설계를 할 때 많이 봤었던 부분이죠. 저런 부분에 앞서 계산했던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철근의 양이 778.62mm 제곱 파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저거 778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금 쭉 강의를 해왔으니까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한번 다시 볼까요? 778이면 778이면 어떤 쪽으로 쓰면 될까? 778이면 쓸 수 있는 게 다양하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D13mm를 쓰게 되면 778이면 너무 간격이 좁을 가능성도 있고, 그지? 16mm짜리 쓸 수도 있었는데 16mm짜리를 쓰게 되면 260, 240 언저리에 있겠고, 그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19mm짜리 철근을 쓰게 되면 778이면 360, 340, 그 언저리에 있어야 되네, 그지? 그래. 저 표를 활용하니까 어떤 사이즈의 철근을 쓰면 어떤 간격으로 배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구나 하는 예를 이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철근량이 단위 폭당 미터당 778.62 스퀘어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mm짜리 철근을 사용한다고 했었으니까 아까 표에서 봐도 368이 금방 나왔죠. 그렇게 표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철근의 간격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표를 활용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활용을 해도 괜찮고요. 주철근의 간격 AS분의 AB 더하기 1000은 778.62분의 하나의 면적이 286.5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368 정도가 되면 됩니다. 산이 끝난 건가? 우리가 뭘 검토해야 돼요? 볼을 설계했을 때도 휨철근의 최소 철근량이 필요했던 것처럼 슬래브도 최소 철근량이 필요한 거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슬래브와 같이 넓게 넓적하게 퍼져 있는 거는 대기 중으로 만나는 면적이 아무래도 더 많잖아. 그러니까 건조 수축에 대한 거, 온도의 변화에 대한 게 보호보다 오히려 더 예민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슬래브 설계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횡방향에 대해서 최소량만큼의 수축, 온도 철근을 배분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잊어먹으면 안 되고 당연히 넓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두면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축 온도 철근을 배분하는데 아까 필요한 철근의 최소량은 FI가 400일 때 전체 철근비 0.002였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400제곱밀리미터가 돼요. 앞에 있는 우리가 계산했던 778보다 최소 건조 수축에 의해서 또는 온도 철근에 의해서 필요한 철근량이 작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배근을 하면 배근 방향에 대해서는 최소 철근량을 만족한 거고 그거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는 이 횡방향에 대해서 저 수축 온도 철근을 배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축 및 온도 저항에 필요한 철근의 최소량이 휨철근량보다 작으므로 지간 방향에 대해서만 소요의 휨철근을 배근하고 지간의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렇게 최소한의 철근량 400제곱밀리미터 이상큼만 배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mm 앞에 지나가고 있는 철근은 19mm짜리 철근으로 큰 철근이 지나갔으니까 위에 있는 철근은 똑같이 19mm짜리 철근을 배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철근을 배근을 하면 좋겠죠. 다시 한번 여기 가볼까요? 400. 여기에서 우리가 400을 배치를 한다 그러면 13mm나 16mm 쓰면 참 좋겠죠. 그죠? 19mm짜리 철소는 그 이상의 철근을 써서는 배근할 수도 없네. 16mm짜리 철근을 쓴다면 460 간격으로 가야 되니까 철근 간격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온도 철근이라든지 건조 수축에 대한 철근은 13mm짜리 철근으로 400을 만족해야 되니까 약 300에서 320 사이의 간격으로 배근을 하면 되네. 그거를 다시 염두에 두고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표를 보고 계산했지만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온도 수축이라든지 온도 철근의 간격은 13mm짜리 철근을 썼을 때 약 317mm짜리 앞에 있는 표랑 똑같이 나오네, 그지?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계산이 다 된 건가요? 즉, 어떻게 앞에 모멘트가 작용하는 있는 방향의 철근의 간격은 368로 하고 그다음에 최소 수축 온도 철근은 317로. 보통 이렇게 배분 안 하죠. 뒤에 있는 우수리는 떠서 큰 단위로 우리가 배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배분하면 좋아요?
19mm짜리 철근은 300으로, 13mm짜리 철근도 300으로. 어, 교수님면은 주철근의 간격이 368이면 예를 들면 360이라든지 350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얘를 굳이 300으로 또 바꾸고 얘는 317이니까 300 괜찮지만 우리는 주철근은 지간 방향으로 19mm짜리 철근을 300mm로 간격을 사용하고 온도 수축 온도 철근도 13mm짜리 철근을 300으로 사용한다. 앞에 있는 300은 조금 철근 사이의 간격의 낭비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300을 써야 돼.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구조 설계 기준에 주철근은 슬래브 두께의 2배 또는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가번해? 300mm가 가번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360, 350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300 간격을 맞춰야만 가는 거지. 그래서 지간 방향의 최대 간격인 368mm보다 작게 배근해야 되므로 300mm 이하여야 된다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저렇게 배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철근을 배근했을 때, 300mm 간격으로 배근했을 때, 모멘트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 저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설계 다 했어요. 이렇게 300mm로 하세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튼튼한 거 보셨죠? 까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해줘야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 모멘트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설계된 철근으로 배근했을 때 슬래브의 휭 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계산을 해보니까 AS가 저렇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보면 52.9가 되니까 43.52보다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저렇게 설계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슬래브 설계도 일종의 보의 설계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과소 철근 상태에 대한 설계가 수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D분의 C 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조거 0.398 이것도 여러 번 관철근 보의 해석과 설계에 다 영상에 나와 있죠? 저게 보면 D분의 C가 0.398보다 작으면 과소철근보다 내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고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6장의 앞부분의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고 모멘트가 야 아주 확실하게 잘 설계가 됐어. 모멘트도 충분해. 또 철근 상태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연성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설계 잘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키매틱 드로잉이라 너무 이제 디테일하지 않게 그렸지만 아래에 19mm짜리 철근을 300mm 간격으로 이렇게 배근한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횡방향, 직각되는 방향으로 13mm짜리 철근을 300mm로 이렇게 배근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 두 방향이 바뀌면 큰일이 나요. 그러니까 스트립 방향으로 19mm짜리 철근이 가야 되는데 스트립 방향으로 압축, 수축, 온도 철근이 내려오고 19mm짜리 철근이 지금 수축 철근 방향으로 가게 되면 모멘트에 대한 저항 성능이나 계산이 영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캐드를 많이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도면을 이 차원으로 그릴 때는 저렇게 직교하는 철근을 그려놓으면 몰랐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배근됐다고 눈으로는 분명히 직교되는 철근을 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하중이 올라가기도 전에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가서 살펴보면 저렇게 철근 배근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인장 철근, 수축, 온도 철근의 배근 위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여러분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는 철근이 올바른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철근을 배근한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철근이 지나가고 주철근 위로 수축 온도 철근이 직교되는 방향으로 배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을 배근하기 위해서 철근 위를 작업화를 싣고 막 뛰어다니면 안 되겠죠? 공사 현장에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교육이 돼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기껏 저렇게 배근을 해놓고 저 위를 철근을 밟고 다니고 그러면 철근이 우리가 놓아야 될 위치에 상당히 어긋나게 됩니다.
슬래브 두께 자체가 20mm밖에 안 되는데 밑에 있는 피복 두께 20mm도 확보해야 되고 철근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미 여러분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작업을 다 해놓고 그 위에 저렇게 배치하고 그런 것들이 망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